그러면 3일절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생하신 만큼 좋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친구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우리 수업하는 컨셉을 잘 아실 거야. 우리는 모의고사 잘 보자는 컨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들에 대해서 모의고사에서 어떤 건 문제들이 좀 나오니 중요한 4가지 중에서 하나는 이제 사실 디테일하게 정리할 게 없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더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뺄 거예요. 요거는 빼고 이 3가지의 내용은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모의고사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보여줄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3학년이 되거나 2학년이 되면은 어떻게 조금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그 3개를 지금 잘 정리해 주자 라는 컨셉으로 좀 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것을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내가 모의고사를 잘 보겠다라고 하시면 백차를 눌러주시면 되시고, 혹시나 더 궁금하시면은 그냥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좀 시작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이제 식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져갈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 거고,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접해야 되는지를 안내 말씀 좀 드려볼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중3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 중에서 3개는 이따 묵처럼 보내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뭐였다? 이제 중학교가 고등학교 때 이제 중며드는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 초상권을 제가 여쭤보지 않고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진들을 좀 써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앞에 계신 꽃모의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좀 넘어와서, 기본적으로 수학 모의고사는 시간이 100분이나 진행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학기 시작해서 학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너네들 중학교 때는 45분 수업에 5분 쉬었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50분 수업에 10분씩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생체 바이오 리듬, 공부하는 습관 집중력을 2시간으로 길러야 된다. 사실 2시간 집중하게 되면 2시간을 다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시간이라고 할까? 얘 때문에 그래. 100분이면 100분이면 1시간 40분이지, 그 1시간 40분 동안 우리 친구들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는 2시간 정도로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문제 구성은 잠깐 말씀드릴 건데, 고1, 2와 고3이 좀 달라요. 옛날에는 같았는데 달라진 이유는 아시죠? 선택문항 때문에 문제 수가 좀 달라져서 여기는 잠깐 배제하고 이쪽에 집중돼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2점짜리는 1번에서부터 3번까지예요. 수준이 어떠냐면 이거야. 진짜 농담이 아니라 2 더하기 2가 얼마인지, 2분의 1 곱하기 3이 얼마인지 그런 거 나와요. 보게 되면은 그냥 내가 이제 발가락으로 펜만 쓸 수 있으면 이렇게 풀면 돼. 진짜야. 그 정도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수연아, 요 앞장이 빈백지잖아. 그 앞장이 빈백지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 필기하라고 앞에 빈백지 넣는 거야. 맨 앞에다가 거기다 필기하라고. 아, 그거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나는 그래도 중3 내용도 정리하고 싶고 모의고사 좀 잘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좀 감을 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작년 것과 재작년 것 문제 제공되어 있고 그 뒤에 해설 끝지까지 달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이따가 전략적인 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그래서 혹시나 필기하실 거는 앞에 빈백지 있으니까 거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점짜리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어가지고 사실 시험지 받고 우리 친구들 바로 눈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 답 딱딱딱 찍고 넘어가는 거야. 계산만 틀리면 틀릴 일이 없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3점짜리가 4에서부터 13번 그리고 22번부터 25번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슬롯이 그런 이유는 얘는 객관식, 얘는 객관식이고 얘는 주관식이라는 얘기. 자, 물론 여기가 조금 더 어려워. 조금 더 어렵고 그 중에서도 25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막 졸라게 못 풀 정도까지는 아니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맞춰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변별력을 가리기 시작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지. 14번부터 21번까지 객관식이 나오고, 그리고 26번부터 30번 뭐 때에 따라 다르지만 21번이 기억, 니은, 디귿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20번이 기억, 니은, 디귿 선택하는 건지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 야 맞추지 마
라고 하는 이제 킬러 문제들. 번호대를 보게 되면은 주관식, 객관식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주관식 이렇게 두 개가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는데 기조가 좀 그랬어. 사실 30번은 문제 딱 보자마자 막 진짜 막 토 나오는 문제들이야. 그냥 그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 다 보지도 않는 상황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친구들 나는 진짜 잘 보고 싶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당한 그래도 점수대를 보자라고 한다면 요거는 좀 제끼고 나머지 문항에다가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는 게 나을 거야. 그리고 사실 21번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연필을 잘 굴려보시던가 하면 되고, 뭐 평균적으로 답이 몇 번에 많이 나올까? 4번. 평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무조건 다 4번 찍는 거 아니야. 웬만하면 개수 맞춰봐야 돼. 그래서 4번 또는 이번에 조금 높았다 라는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시고, 20번, 29번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걸로 보죠. 자, 3학년은 이렇게 좀 구성이 돼요. 근데 여기에 킬러가 더 많이 많죠. 문항수가 킬러가 하나 더 늘어났고, 그리고 하나가 더 늘었어. 근데 옛날에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30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냥 찢어 발리고 싶은 그런 문제. 정답률이 1% 미만, 높으면 6%야. 수능에서. 그렇기 때문에 30번은 제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고 우리 친구들 좀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 좀 나와요. 그래서 평균적인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사실 킬러라고 막 이름을 붙이기가 살짝 애매하다. 킬러라고 치기는 쉽고 중킬러 치기는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충분히 노력만 한다면 시도는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고3 모의고사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친구들 이렇게 했을 때 점수대가 어떤 등급에 포진되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니까, 그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거 하면 되지.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11월, 9월, 6월. 참고로 이건 우리 친구들 얘기야? 아니지. 보이죠? 누구 대상인지? 고3 대상의 등급표예요. 고3 대상의 등급표인데 이러한 점수대가 나와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 기본적으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잡고 있는 등급이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때는 요 3칸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잘 봐, 점수 64점이고 60점대 중후반이야. 그리고 요게 50점대 초중반이란 얘기지. 여기까지 언더스탠? 지금부터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4점짜리가 몇 개일까? 총 13개야. 13개? 13개면 총 몇 점? 곱하기 4하면 되니까 52야. 그러면 요거 두 개 다 맞으면 48점에서 절반이 안 돼. 오케이?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고3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최저를 맞추거나 이제 수학을 버리는 상황이 좀 생겨요. 근데 잘 따지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서 최저에서 수학을 안 보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야. 뭐 특별한 케이스나 특별한 계열을 제외하고는. 맞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 고민을 한다고. 최저로 내가 꼭 진짜 수학을 맞춰야 되나? 아니면 수학을 보지 않는 나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비슷한 계열 학교들 찾아본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3등급이나 4등급 찍는 거 어렵지 않아. 전략을 제대로 못 짜서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수학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은 3점 다 맞는다라고 봐야 돼. 3점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야. 3점에 틀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라는 뜻이야. 개념이 빵꾸나 있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3점짜리 다 맞으면은, 기본적으로 3점짜리 다 맞는 실력이면은 4점짜리가 총 13개 중에서 최소한 4개는 맞을 수 있는 실력이야. 그러면 16점이 올라가지? 48점에서 16점 더하면 얼마야? 64점이야. 64점이라고. 4등급 초, 3등급 말 왔다 갔다 한다고. 거기다 찍기 잘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짜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3등급이면 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우리 친구를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고3 됐는데 저 수학으로 해가지고 버릴까요? 막 하면은 진짜 안타까워. 그러지 마. 그러한 꽁무에 담그니까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요 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충분히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한 가지만 더 당부 얘기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 보게 되면은 얘들아 너네 모의고사 몇 점이야? 라고 물어보면 들어오는 답변이 뭘까? 3등급이요 라고 얘기해. 내 질문은 뭐였는데? 점수를 물어봤는데 등급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 등급이 크게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보여줄게. 좀 극단적인 걸 갖고 왔는데 점수폭의 변동이 보여? 38점이 4등급 컷이야. 내가 극단적인 걸 좀 갖고 오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모의고사 보게 되면 알겠지만 아마 첫 모의고사는 그럴 일 거의 없을 거야. 그럴 일 없을 거고 이제 1학년 6월달, 9월달, 10월 되면은 애들이 잔다고. 2학년 되면 더 자. 왜? 1년 짬바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급 컷이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내가 4등급이야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여기 편차에 있는 점수대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고3에 적용이 되나?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점수에 예민해야 돼. 점수. 나의 전체적인 원점수를 올리는데 집중해야 될 거고 그 원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뭐의 전략을 써야 되는 거야? 무조건 3점짜리에 다 맞추겠다는 컨셉으로 가야 돼. 평상시에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3점짜리에 다 맞지? 내신에서 농담이나 기본적으로 4등급은 깔고 시작이야. 진짜야.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다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난이도가 있는 것들 몇 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진짜 3등급 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평상시에도 공부를 조금 해줬으면 한다 라는 얘기로 조금 마무리 좀 짓고 모의고사 얘기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림이 좀 잘 보이나? 자, 세 가지 챕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요거 이게 뭔 뜻일까? 이게 뭐겠어? 기울기. 좀 웃기려고 만든 건데 좀 반응이 삭막하네. 자, 누구실까? 피타고라스. 뻔하지 뭐. 중3 때 이제 나름 나오는 수학 관련된 아저씨는 이 사람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이제 수상을 전반적으로 다 배워봤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알 거야. 고1, 중3에 했던 내용과 고1에 하는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차이점은 딱 하나. 요거 들어가는지 차이뿐이 없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거리를 재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사실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중적으로, 왜냐면 직선이한 파트를 배울 거니까 당연히 거기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것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사실상 학년이 거듭될수록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딱 하나, 내가 매번 강조하는 거. 이 기울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수학을 잘할 수가 있어. 남들 졸라 열심히 계산할 때 우리는 눈칫밥으로 계산 팍팍 암산도 가능하게끔 나온다고. 그래서 그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저만 할 거고, 그래서 직선에 관한 문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그리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나오게 되면 당연히 엮이는 게 뭐?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중3 때 한단 말이야. 중3 때. 그리고 언제 나올 것 같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나와. 또는 중간고사에 좀 나온다고. 한 거의 2년 만에 나오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우리 친구들 기억상 그걸 기억할까? 아니지. 우리 친구들 발 뒤꿈치에 딜트 버튼 있진 않아? 수업 듣고 나가면서 걸을 때마다 하나씩 자꾸 까먹으면서 나가잖아. 나도 그래. 사람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정리해놔야 되는 거고, 여기서 포커스를 맞출 거는 뭐냐면은 삼각비, 그것을 이용한 닮음. 몇 번 나랑 수업해봤으면 알 거야. 내가 숫자 크면 절대 그냥 계산해? 말이 좀 이상하다. 그냥 계산하? 난 절대 그냥 계산하지 않아.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고 최소 단위로 구해놓고 막판에 펌핑만 잘 시키면 돼. 오케이? 그래서 그 닮음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 자, 이게 학교마다 특색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원이라고 하는 게 말미에 좀 있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시험에 들어가고 어느 학교는 시험에 안 들어가. 그럼 우리 친구들 종특이 뭐야? 시험에 안 들어가면 안 하잖아. 나도 안 할 거야. 왜 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건데, 참 안타까운 것은 원을 잘해야 대학을 가요. 그래서 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 친구들 많이 놓치고,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원에 대한 얘기를 쟤는 들어봐. 삼각비는 나오니까. 원은 안 나와. 문제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내용 좀 정리할 테니까 잘 담아가시면은 좋겠어. 오케이? 내용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1번. 예, 직선의 이 기울기. 자, 기울기에 대한 정의부터 좀 따져보게 된다면 이러한 수학적 기호야. 한글로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좀 쓸게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한글로 쓰기 귀찮아서 좀 이렇게 쓴 거야. 얘가 뭐냐면은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란 뜻이야. 오케이? 요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게 되면 뻔질나게 보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점을 하나를 가만히 있는 점을 얘를 픽셀 시켜버린 거야. 오케이? 자, 우리는 기준이 뭐냐면은 항상 오른쪽, 왜? 플러스 양수 쪽으로 하는 게 기준이야. x좌표가 오른쪽으로 요만큼 갔는데 그때 포인트는 이거. 이때 이 점이 이만큼 이동해서 y좌표가 요만큼 올라가 있는 상황을 따져보거나 아니면 y좌표가 요만큼 내려가 있는 상황을 연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기울기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 두 개가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길게 이어주는 좋은 습관이 있으면은 좋을 거야. y 뭐가 등장하니까? 직각 삼각형이 등장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 챕터가 뭐였어? 직각삼각형이었고 거기에서 뭐에 집중할 거야? 닮음에 집중할 거란 얘기. 자, 주말 수업 들은 친구들은 좀 알겠지만 기울기에 대해서 그림에 대한 표현법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나?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쓴다라고 했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니까 원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 너무 작아요. 센세 남자가 그 정도가 뭐야? 라고. 나한테 요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 왜? 기울기의 뜻은 뭐야? x의 변화분에 y가 요만큼 변했다라는 얘기라고. 즉 비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작게 그리든 크게 그리든 변하지가 않아. 맞아요? 닮음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란 얘기야. 자,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라고 좀 치자면 이 뜻이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3칸 가면은 위로 1칸 가란 얘기야. 그러면은 뭐가 발생되는 거야? 이러한 직각 삼각형이 발생이 된다고. 요 수순을 좀 안다면은 이제 우리는 남들은 열심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때 우리는 뭐 삼각형으로 툭 치고 넘어갈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의 좌표가 x가 1이고 y 점의 좌표가 2라고 친다면 x축에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점의 좌표가 5고 여기 점의 좌표가 그럼 너는 3 뭐야 잠깐만 3, 2, 4 이렇게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한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기울기가 얼마? 조금 다닥다닥 붙어있어 미안해요. 기울기가 3분의 1 루트 10이라고 하는 이놈의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몇 칸이야? 숫자 잘못 계산했다. 5칸 아니야? 5칸? 아, 뭔 개소리야? 잠깐만. 7이지. 미안해. 7로 써야 되겠네. 7. 가로 길이가 6칸이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2칸이지. 이거랑 닮음이란 얘기지. 몇 배 늘어났다는 얘기야? 2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로 그냥 남들 열심히 피타고라스 계산할 때 그냥 닮음비로 축 치고 넘어가는 거라고. 오케이?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모의고사 문제, 심지어 고3 문제를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에 대한 이거 좀 있어야 돼? 직선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야? 3칸에다가 위로 1칸이었다는 얘기야. 기울기 4라고 줬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가로 1칸에다가 세로 4칸이라는 얘기로 보면 된다고. 얘가 무조건 기본 베이스라고. 언더스탠? 그리고 나서 늘리거나 줄이거나는 우리 친구들 재량으로 하면 돼. 됐나요? 요거 조금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하지 못하는 점 좀 양해 좀 구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피타고라스.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갈 거야. 자,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r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가 얼마일까? 봐봐, 지금 열심히 옆에서 고개 돌리는 친구가 있어. i분의 x.
왜냐면은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교과서에는 여기가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S자, 이렇게 C자, 이렇게 T자라고 하는데 교과서 찢어발겨버려야 돼 진짜 아주 그냥. 애들이 무슨 암기하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교과서 잘못한 거야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외우기 편하라고 한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 애들한테 사고를 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알파벳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한글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두면은 헷갈릴 일이 거의 없어요. 얘는 빗변분의 높이야. 높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은 빗변분의 밑변이야. 밑변. 그리고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밑변분의 높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빗변이 분모에 깔리는 건 알겠어. 그러면은 사인과 높이가 엮여 있고 코사인과 밑변이 엮여 있으니 높이에 대한 뜻만 잘 알고 밑변에 대한 뜻만 잘 알면 되겠네? 여기까지 인정? 별거 없어. 각 밑에 있으면 돼. 각 밑에 있으면 밑변이야. 각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높이가 되는 거야. 별거 없죠? 밑변은 뭐야? 각 밑에 있으니까. 높이는 각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언더스탠? 외우는데 별거 없지? 이거 잘 정리해 두시고. 탄젠트 세타.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근데 아까 우리는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기준이라고 했지? 맞아요? 밑변분의 높이. 어라? 이거 좀 전에 보지 않았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지.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야. 기울기가 3이라고 주면 친절한 거고 탄젠트 세타가 3이라고 주면 조금 불친절한 거야. 오케이? 이거지. 나 진원아 이렇게 부르다 개빡쳐가지고 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면 네!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불친절한 거야 조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이거는 이제 이과 친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과 친구들. 별거 없어. 양변 이거 잠깐 쌩 까고 요 두 개만. 양변에 빗변을 곱해봐.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스타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고. 오케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알파벳을 쓸게요. y가 되는 거고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한글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한글 쓰기 귀찮아서. 사실 뭐 이제 각 바꾸자 원래대로. 이러면 좀 헷갈리니까. 원래 각으로 기준했을 때. 언더스탠? 빗변 곱하기 사인은 높이, 빗변 곱하기 코사인은 밑변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잘 알아둬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조금 편할 거야. 그치 성주야? 그치? 그래서 별거 없지. 그냥 양변에 빗변 곱한 거야. 절대 까먹지 마. 언더스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또 하고 하나 더. 삼각대에서 결국에서 우리 친구들이 탄젠트 30도, 뭐 코사인 60도 나 그거 외우고 있는 게 솔직히 공감이 안 돼. 그거 외우지 마.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냥 그림 그려놓고 하면 된다고. 실제로 나 중3 수업할 때도 애들한테 그거 외우기보다 너네들 그냥 시험지 딱 받으면 그림 그려놓고 그거 읽으면서 가라고 시키거든. 포인트 두 개야.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어이구야. 정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정사각형이 하나 있으면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도 길이 비와 각 다 알잖아. 오케이? 여기 몇 도? 여기 60도야. 여기 60도라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숙하기는 수직이 될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 길이가 2가 되면 여기가 1 되는 거 피타고라스 계는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때부터 찾으면 되잖아. 맞지?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고 외워지는 수순을 간다고. 단순하게 그냥 사인 코사인 그거 외우려고 하니까 잘 안 외워지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삼각형 45도 1대 루트 2 기울기 얼마? 1짜리. 수두로 빽빽하게 나와.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기울기 1짜리. 기울기 1짜리 보면은 왜 이렇게 진짜 졸라 좋아해야 된다고.
살짝 오버하긴 했지만 그만큼은 우리 친구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기울기 1짜리라고 하는 뜻이 뭔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의 뜻이 어떤 건지. 이 삼각형을 뒤집어 까면 마이너스 2, 이 상태면 1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사인 코사인을 외우기보다는 우리 친구들 뭘 했으면 좋겠다? 그림은 그릴 줄 알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뜻에 대한 얘기들. 알파벳을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한글 뜻을 외우라고.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또 하나 더. 양변의 빗변을 곱하면은 높이랑 밑변을 사인과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다. 탄젠트는 기울기라는 것을 까먹지 말고.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됐나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됐고, 이제 원. 자, 기본적인 원에 대해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그냥 간단하게만 좀 녹여서 볼 건데,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원을 자르는 선분을 뭐라고 하나? 한 글자로? 힌트를, 요 호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이, 부채꼴의 길이를 호라고 좀 표현하고,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바이올린, 첼로, 현, 관통할 현자 해가지고 현이라 그래요. 이 선분을. 현. 자, 현이 나왔으면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 문제를 보고 고민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수선을 내려서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로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이건 실제로 내 사례예요. 언제지 때는 바야흐로 한 2년 전쯤에 고3 수업하다가 미적분 수업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에서 뭐였지? 이렇게 막 이렇게 보다가 한 20분 고민하다가 갑자기 딱 보였어. 내가 이 선 하나 안 그었더라고. 이 선 하나 안 그어가지고 삼각형을 찾지 못해가지고 답이 안 나가지고 속으로 발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얘기했지. 야, 봐봐. 나도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안 그었다고 안 보인다고. 내가 너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들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무조건 해놓고 하라고. 도형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면 진짜 죽어도 절대 안 보여. 언제 보이냐면은 접고 나가서 빡치니까 바람 쐬는 거야? 바람 쐬는 거? 너무 고1 애들한테 고3처럼 수업하는가? 이렇게 바람 쐬고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 보면은 머리가 새하얀 상태로 보게 되면 그때 보일 수가 있어. 그만큼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자꾸 내가 잡아놨던 생각들로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도형의 단점이 그거야. 그래서 내 개인적인 노하우는 뭐냐면은 도형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 다 그려놓고 찾아놓고 시작하면 얼추 보여. 물론 복잡해지긴 하겠지. 그러니까 맥락을 조금 주는 거라고. 편이기 때문에 긋는 거고, 또 하나 원이 있는 점. 별거 아닌데 얘도 그을 줄 알아야 돼. 뭐니까?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것과 안 그려놓고 시작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여야지 잘 찾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야? 둘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긴 해. 얘는 무조건 해야 되고. 자, 얘는 왜냐면 그림은 가끔씩 그림 복잡해질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염두. 그릴까 말까. 안 되면 일단 그려보고 시작. 복잡해지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안 그리고도 시작해도 된다고. 현에 대한 태도. 오케이?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원주각. 졸라 중요하지. 옛날에는 원주각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삼각함수가 수능 범위에서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사인이라고 하는 게 수능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서 졸라게 중요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 각을 중심각으로 표현을 해요. 부채꼴의 중심각. 이 각을 2세타라고 한다면 한복 긋기 하나? 펜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그려가는 거지.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복 긋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 각들은 다 싹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원주각. 내용을 외우고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 단지 잘 못할 뿐인 거야 우리가. 왜? 그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자, 그래서 여기는 세타, 여기는 세타, 이게 절반이라고 하는 것들 절대 놓치지 말고. 오케이? 그리고 두 개 더. 잘 못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만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잘 못 찾더라고.
여기가 세타면은 이만큼이 세타. 둔각을 우리 친구 잘 보지 못해. 잘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니네들 시야가 없다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자주 안 나오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 찾아. 둔각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원주각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라스트가 접선인데 두 개라고 했지. 자, 요 상황에서 하나 더 연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어놨을 때 이제 슬슬 시간이 모자라네. 여기가 180도. 오케이? 절반이면 뭐가 등장해?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거. 원 봤다, 지름 봤다, 무조건 직각삼각형 이용하게끔 나올 거야.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 또 뭐야? 외심의 중심이 어디 있어? 직각삼각형에는 뒷변의 중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원주각에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 이렇게 두 개. 언더스탠? 자, 요 정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라스트 하나. 원이 나왔다. 접선을 대하는 태도. 접선이란 얘기는 이 한 점에서 직선과 원이 만나는 상황이란 얘기지. 그때 해야 될 것은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리고 네가 반지름이다 라고 하는 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오케이? 콜. 자, 요놈과 원주각을 엮어서 나오는 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거 하나 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살짝 좀 지우고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 이거 두 개 더하면 몇 도? 180도라고 하는 거. 이거 까먹지 말고 이것도. 원주각 때문에 나오게 된 거. 두 개 더하면은 180도라는 거. 오케이? 거기다 하나 더. 이 각이 세타면은 여기가 세타. 별거 없지? 두 개 더하면 180도가 되니까 두 개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요렇게 조금 까먹지 말자고. 요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뻔질나게 나오니까. 언더스탠? 여기까지 조금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답을 내지 못해.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만 조금 봐주고 이 문제들은 이제 우리 친구들 모의고사에 있는 그 문제들 중에서 아까 내가 주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들을 이게 좀 뽑아온 거야. 그래서 21년 6월 이거 뭐 그냥 편하게 여기로 봐도 되고 펴봐도 되는데 여기로 봐도 될 것 같아. 자, 우리 친구 좀 봐야 될 것은 그래프가 뭐라고? 평행하다. 평행.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라고 해서 A는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2로 시작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B라고 시작할 거고 X절편이 3이라고 하는 거. X에다 3을 놓고 Y가 얼마? 0이 나와야 돼! 라는 걸로 계산하면 A, B값 다 찾을 수 있겠지. 오케이? 요 정도가 3점짜리라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만 있으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 가끔씩 지랄 맞은 게 하나 있어. 가끔씩. 4점이라 치긴 조금 애매하고 3점이라고 치기는 조금 그런. 근데 거기서 물어보는 것은 또 명백해. 우리 친구를 놓치고 있는 개념을 탁 물어봐. 거기서 발목 잡히게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모의고사 푸는데. 제껴야 돼. 안 되면 제껴야 돼. 시간 잡아먹어. 시간에 대한 얘기는 안 했네. 시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조금 기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떻게 시간을 배분 좀 해야 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번 문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4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적이기 때문에 다 풀지 못해요. 그냥 값만 조금 볼 거란 얘기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난대. 근데 X좌표의 합이 0이래. X좌표의 합이 0이래. 우리 친구들 좀 먼저 길러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 미지수 쓰는데 쫄면 안 돼. 미지수 쓰는데 절대 쫄면 안 돼. 그냥 과감하게 문자 쓰면 된다고. 그리고 문자를 쓰는 순간 뭘 항상 염두에 둬야 돼? 문자의 개수만큼 어떻게든지 간에 문제를 읽어서 조건의 개수를 뽑아내야 돼. 그래야지 해결이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은 나는 양수를 좋아하니까 이 점을 과감하게 T라고 둘 거야. 과감하게. 그럼 Y좌표는 뭐야? 이놈을 교점이니까 여기에 넣거나 여기에 넣거나 근데 난 분수 꼬라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T라고 이렇게 조금 쓸 거야. 라고. 자, 포인트.
합이 0이라고 했지.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t라는 얘기 아니야? 그 뜻은 이거 길이와 이거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지. 파란색 조금 내려도 되나? 같다라는 거지.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나?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닮음이 보이나? 1대 2라는 것. 오케이? 즉 넓이가 16이라고. 어디가? 파란 색깔이. 빨간 색깔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 절반이잖아. 8, 4가 돼야지. 이해됐나? 파란 색깔의 넓이를 구해야 되지만 나는 숫자가 작은 얘를 계산할 거야. 이미 좌표 다 찾지 않았어? 계산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좌표를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넣으면 A값 찾을 수가 있겠지라는 거지. 은남생? 자, 닮음이 좀 잠깐 정리 좀 할게요. 길이 B가 1대 2면은 넓이 B는 1대 4가 돼야 돼. 왜냐면 단순한 얘기야. 넓이를 구할 거면 밑변 곱하기 세로 아니야? 가로가 2배 늘어났으면 당연히 세로도 2배 늘어나.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제곱수가 될 수밖에 없어. 길이 B가 1대 3이면 몇 대면? 1대 9가 되는 거야. 부피 B. 자, 그럼 이제 라스트 부피 B. 부피 B는 몇 배가 될까?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 뭐가 늘어났으니까? 높이라고 하는 3차원 곡선이 하나 더, 길이가 늘어났으니까. 라고. 근데 우리 친구들 잘 못하는 게 이거라고. 길이 B가 2대 3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번에 3이지. 얘를 1로 만드는 작업하게 되면 잘 보여요. 1로 만들 거면 이제 뭐 하라는 얘기야? 1을 빼는 게 아니라 2분의 1을 곱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길이 B를 조금 더 찾거나 늘렸을 때 길이를 찾는데 조금 수월할 거야. 언더스탠?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살짝 보여드리자면 둘이 닮음이래. 여기 4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요거 길이를 찾을 건데, 자, 2에서 3으로 가려면은 더하기 빼기 아니지 항상 곱하기였다고. 2분의 3. 그럼 여기가 몇 배가 될 거야? 2분의 3 하니까 2분의 15.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더하기 빼기 아니라 곱하기. 곱할 때 항상 얼마로 만드는 거야? 1에 만드는 거야. 1. 2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2분의 1. 3을 1로 만들기 위해서 3분의 1. 그렇게 기준 삼아서 가면 조금 연산이 수월할 거라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20년에 있는 직선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얘는 이 문제 그대로 우리 친구도 1학기 기말고사 내도 괜찮아. 그렇게 그만큼 직선이라고 하는 게 중3 때 배웠던 거랑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막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고. 몇 가지 내용만 추가가 된 거지. 잠깐 그림 좀 살짝 그려볼게요. 왜? 아니 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본다고 쳤을 때 또 당부 말씀 하나. 제발 부탁하는데 가로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지 마. 시간 없어. 그냥 대충 그려. 대충 좌표만 잘 찍으면 돼.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조금 스무스하게 올라갈 거고 y좌표는 여기가 2라고 볼 거야. 그 AX라고 하는 직선 대충 하나 그릴 거야. 뭐 AX라는 얘기는 어디 지난다는 얘기야? 원점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 아니니? 그때 이거 넓이가 얼마라고? 6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쓱 봤을 때 이 세로 길이가 2로 가로 길이가 픽스 되어 있고 높이만 찾으면 되네?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넓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6이 돼야지. 6. 가로 길이가 2니까. 맞죠?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런 거 멘트 잘 봐야 돼. 실제로 우리 내신 시험 볼 때도 뭐든 하나 더 있다는 얘기인가? 그 뜻이야. 절대로 우리 친구한테 페인팅을 주려고 답은 하는데 모든이라고 주지 않아. 2개 이상이니까 당연히 모든이라고 주는 거야. 하나가 더 뭐 있을까? 그림을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다고. 언더스탠? 어쨌든 지간 이 길이도 뭐가 될 거야? 6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을 좀 볼 수가 있다고. 문제를 다 풀지 못해서 조금 미안해요. 이 정도만 좀 내용을 정리할게.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6이니까 6. x좌표가 얼마? 6. 여기 x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6. 그래서 자, 이 점을 토대해 가지고 여기 점의 좌표를 찾고 마이너스 6을 넣어서 이 점의 좌표를 찾고 그놈이
어디야? 어딨어? 여기에 들어가면은 성립이 되게끔 하면은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에 대한 조금 이해야 직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부터 닮은 비 그림같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잘 봐야 되지. 항상 우리는 중점을 잘 따져봐야 돼. 문제에서 요거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요거 넓이를. 여기 21년 맞나? 이거 21년에 없으면 20년에 있을 거야. 내가 숫자를 확인을 잘 못해서 미안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길이와 요거 길이가 같고 요 두 개 길이와 요거 두 개 길이가 같으니까 닮은 비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정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만큼은 몇 분의 1이 되는 거야? 4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까지 4분의 1이 길이비가 4분의 1이지. 넓이비는 전체 삼각형에서 16분의 1로 줄어들 거야. 오케이? 그럼 16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여기는 4분의 1로 줄어들고 여기 4분의 3은 여기 전체 넓이. 그러면 하게 되면 빼면서 넓이를 차근차근 찾아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지. 어떤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 빨간 색깔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1 S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넓이는 4분의 3 S가 되는 상황이고, 오케이? 그리고 요만큼의 노란 색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 될 거야? 전체에서 4분의 1만큼 줄었으니까 16분의 1만큼 줄어들 거야. 그럼 16분의 1만큼 줄었으니까 이제 여기 이놈과 이거 더하면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16분의 7x가 되겠네. 7s. 16분의 7s가 얼마래? 24래. 그때부터 이제 계산하면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지. 닮은 비를 이렇게 차근차근. 사각형의 기준 아니야? 삼각형의 기준이야. 삼각형이. 이렇게 해서 조금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사인, 코사인. 얘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얘들아, 요 그림 좀 중요하다. 요 그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와요. 뭘 외우냐면은 직각삼각형 내에서 각이 하나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은 중요해. 무조건 닥치고 닮음이야. 근데 그림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 볼 뿐인데 포인트가 뭐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요 그림 나와. 직각삼각형 내에서 한가하게 직각이고 각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여기 X. 오케이? 무조건 다 닮음이라고. 자, 그러면 코사인 X도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길이비가 X 밑에 있잖아. 그게 얼마? 3분의 2. 그래서 BC의 길이는 15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지. 맞죠?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는 거. 뭘 외워라? 직각과 각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을 외워라. 그렇지가 않아?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원주각에 있는 내용들은 3점짜리가 없어. 왜냐면 좀 뒷부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애들한테 거의 틀리라고 해서 킬러에 좀 많이 녹아져 있는데, 원을 잘 주지 않아요. 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자, 여기가 50이든 얘가 삼각형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어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반지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이어도 세 개의 길이가 싹 다 같을 거야. 그러면 이제 원이 이렇게 있다 가정했을 때 오케이, 얘가 104도가 된다고. Y? 원주가 52도 2배가 되는 거. 요게 기본이라고. 요 정도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언더스탠드? 여기까지는 됨? 원주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각 찾을 수 있겠지? 이각 찾을 수 있겠지. 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였어? BD랑 BC랑 걔한테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럼 뭐? 여기에니까 이각 찾았으니까 우리 이각 찾을 수 있지 않아? 그럼 이각 찾았으니까 이각 찾을 수 있지 않아요? 104도니까 이각 하니까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이각 찾겠지.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어간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자꾸 가능성으로 도전을 하는 거야. 제발 이거는 우리 친구들 내가 없어도 뭐 나와 같이 계속 수업하면 좋겠지만 나를 떠날 수도 있잖아. 상황이 여치 않아서. 그때도 선생님한테 혹시 질문할 때 제발 이렇게 물어보지 마. 이거 푸는 거 까먹었어요. 진짜 목에다 당수를 꽂아버리고 싶어. 목젖에다가. 진짜 이 땅콩은 그냥 안 돼. 풀이를 외우지 말고
나는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막혔어요 라고 질문을 해야지 선생님이 뚫어줄 수가 있고 우리 친구들이 뭘 모르는지를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꾸 고쳐나가야지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 중3 때 시야를 빨리 버려야 돼요. 알겠죠?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어이씨, 토 나온다. 하지만 참 원주각에 대한 얘기가 요거밖에 조금 없어가지고, 그리고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 D를 지름으로 그어야지. 그어 있네? 오케이? D를 지름으로 한대. 지름 몇 도? 180도. 그려야 되는 보조선이 하나 있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뭐? 여기 직각이라고. 문제를 풀겠다는 시야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멘트를 봤을 때 우리 친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도 직각 아니니? 그림이 복잡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우리 친구 삼각형만 딱 있었지 바로 보였을 거야. 아, 이거 두 개 닮음이구나 라고. 이해됨? 그림이 좀 복잡해서 안 보일 뿐이지만 삼각형만 딱 띄어서 보이면 우리 친구는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닮음이라는 거.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의 길이를 찾고 이거의 길이를 찾고 이거의 길이를 찾는다면 비율을 토대로 이거 길이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30번 우리한테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나도 풀고 싶지 않고 우리한테 해야 될 게 뭐라고? 요 보조선을 그리는 시야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한테. 왜 그었다고? 지름! 원위의 점. 아, 원주가. understand? 지름에서 원주가 무조건 90도.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 돼.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 요런 내용들 잘 우리 친구들이 중3 때 시야로만 잘 갖고 있으면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편하게 계산되는지를 보여드릴게. 주말 수업 차는 친구들은 내가 한번 보여준 적 있을까? 보니까 저 뭐야? 아이씨 막 토나. 그런 거 아니야.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고. 이 그림을 대하는 태도. OP의 중점이라고 했지. 자, 여기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이놈의 기울기가 K라고 해놨어. K라고 하려면은 우리 친구들이 나는 이런 습관이 있으면 좋겠어.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 여기를 그냥 세타라고 해. 여기 직각이 1이면 여기 닥치고 K니까 길이 찾아오면 이 길이로 베이스가 다 시작이 될 거야. 이 길이가 기본 베이스일 거라고. understand? 그래서 주말 수업하는 친구들은 봤을 거야. 자, 그림이 좀 작긴 하지만 요렇게 해서 직각삼각형과 요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이거 좀 따로 띄워 그릴게요. 빨간 색깔 삼각형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고 파란 색깔 삼각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직각삼각형 내에서 뭐? 각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 둘은 뭐야? 닮음이야. 자, 그러면 좌표만 잘 쓰자. 좌표. 자, 여기를 H라고 할게요. 여기가 O고 여기가 H고 여기가 P가 될 거고 여기가 O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Q가 될 건데 문제는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가 1이래. 왜? 중점이라고 했거든. 문제에서 중점이라고 나와 있어. OP의 중점이 M이라고. OP에게 딱 절반이지. 콜? 자,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2분의 OP라고 하면 돼. 문제에서 OQ 찾지 않았니? 맞아요? 이 삼각형의 기본 베이스라고 했지. 1이 얼마로 바뀌었어? 2분의 1 OP. OQ의 길이는 얼마? 2분의 1 OP에다가 뭘 곱하면 돼? 저 루트 K제곱 플러스 1을 곱한 게 이 길이가 될 거야. 그럼 놓고 계산하니까 OP를 구하지 않고도 OQ를 구하지 않고도 약분되는 게 보이나? OQ의 길이가 다시 이렇게 좀 써낼게요. 2분의 1 OP의 길이에다가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라고. 약분이 된다고. 답지를 내가 지금 따올까 말까 하다가 EBS에서 컴플레인 하면은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안 걸었는데 답지 절대 이렇게 안 풀려있다니까? 좌표 다 계산하고 있다고. 지금 난 뭐 한 거야? 중학교 시야로만 한 거야. understand? 기울기에 대한 얘가 이렇게 얘가 있어야지 계산이 확 준다고. 내 자랑이야. 자, 넘어가서 또 요것도 이제
로그가 중요한 게 아니야. 포인트는 이 점을 y는 x에 대칭동시켰대. 이거는 우리 알잖아. 이 점이 a, b라고 한다면은 이 점이 뭐 b, a가 되는데, 자, 포인트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 y는 x 대칭하게 되면 저놈의 직선의 기울기는 닥치고 마이너스 1이에요. 계산해봐.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이렇게 좋아야 된다 하니까 왜? 각이 몇 도? 45도. 막국지가 45도. 여기도 45도. 근데 여기 45도네? 여기 45도네?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게 좀 이상하지? 평행이 아닌가? 그럼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다가 이게 가물가물해. 어떻게 해야 돼? 종이를 찢어. 갖다 대. 그림이 조금 이상해 보지만 시간 맞네. 이렇게 하는 거야. 모의고사는 비율이 다 맞아요. 진짜야. 근데 이게 실제 이 문제 보게 되면은 이제 착시효과 때문에 살짝 휘어 보여. 근데 실제 대부분 직각이 맞아. 왜? 45도, 45도니까 평행하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기울기가 7분의 1. 어디? 이게. 기울기 7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 하라고 했나? 글이라고 좀 했지. 7대 1이라는 얘기고, 루트 2라는 얘기야. 맞아요? 피타고라스면 이렇게 되잖아. PR의 길이가 얼마래? 2분의 5 루트 1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란색, 파란 색깔 삼각형의 길이가 이 길이는 2분의 1, 이 길이는 2분의 7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가는 거라고. 이 내용이 중학교 내용이라고. 고등학교 내용 하나는 로그라는 것뿐. 기울기는 이렇게 이용하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원에 관련된 얘기들. 원. 사실 얘도 중학교 그대로 내도 돼. 단지 이제 외접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디서 외접원을 주기 때문에 중학교 때 못 내는 것 뿐이지.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 접한에 뭐 하라고? 이으라고. 수직이라. 뭐 하라고? 이으라고. 직각삼각형 내에서 이제 외접원은 이거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반지름이 얼마래? 나와 있을 텐데 여기 3이래. 여기 3이야. 여기 3이고 3이야. 여기 1이네. 이렇게 하니까 또 보이지 않아? 직각삼각형 3대 1 대 루트 10.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뭘 찾을 수 있어? 이 길이가 4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10이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9야. 시리야 아니야. 시리야 가만히 있어. 너 아니야. 9가 될 거야. 여기 9니까 이 길이 또 얼마야? 여기 9야. 그리고 이 길이 찾고 해서 그 다음부터 여기 또 이어놓고 이렇게 샥 하면은 뭔가 이렇게 탁 가는 거라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아무튼 그럼 이제 여기 x라고 두고 여기 x라고 두고 하게 되면 피타고라스 쓰게 되면 이 x가 찾을 수 있다고. 10이지. 얼마일 것 같아 느낌상. 얘가 길고 얘가 짧지 않아? 몇 대 몇 대 몇? 4대? 3대? 5.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9가 돼야 되겠네? 여기 9라, 여기 9면은 여기까지가 3이니까 여기가 6이라는 얘기고 6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 대다수 이래요. 대다수 이래. 항상 그래서 4대 3대 5고 요 정도까지만 좀 빠르게 해서 미안.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이제 슬슬 마무리 좀 지어볼게. 나는 이런 거 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는 게 제일 좋다고. 약분하게 되면은 얘가 1이 될 거고 얘가 3승은 2에서 54가 되려면 얼마야? 27이지. 3하게 되면 이 길이가 3이 될 거야. 이렇게 숫자 바꿔놓고 나서 다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뭐 줄인 만큼 곱해주면 된다고. 저 3승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같은 연도에 이거는 올해. 이거 올해 수능 특강에 있는 거거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배 커졌어? 4배 됐지. 4배 됐지. 얘가 1이면 얘가 루트 2라는 얘기 있거든. 그걸 루트 3이 기본 베이스라는 얘기야. 이걸로 줄여놓고 나서 계산한 다음에 막판에 줄인 만큼 곱해주면 돼. 그래야지 계산이 수월하다고. 문제에서 제공된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걸로 해서 바꾸면 된다고. 이게 닮은 비고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언더스탠? 자, 이제 원주각에 대한 거 요거까지만 좀 하고, 자, 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 뭘부터 해야 될까? 중심부터 찾아야 돼. 중심.
여기 세타죠? 요렇게 문제에서 D 길이 구하라고 하고 있거든. 여기 세타면 여기가 세타. 오케이? 여기가 2세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그려있지 않더라도 이게 원은 항상 중심을 찾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이 시작하고 우리 친구는 자꾸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 중학교 내성부터 고등학교 내용 조금씩 추가되는 중요하단다 야. 알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살짝 없어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좀 미안한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좀 말게요. 사실 우리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우리 친구들 볼 거야. 근데 볼 때 컨셉은 뭐? 제발 우리 친구들 공부를 맨 처음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산점을 다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모의고사 스타일로 평상시도 공부해야지 내신이 잘 나와. 내신 잘한다고 해서 모의고사 잘 보는 가능성이지만 모의고사 잘 보는 내신은 무조건 잘 봐요. 거의 90%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일 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생하신 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